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엄청 중요한 거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게 제목으로 치면 바로 어떤 게 나오냐면 분화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화법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거냐면요. 이 분화적 법칙을 하기 전에 우리 화학 원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볼까요? 화학 원에서는 두 개의 공간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 두 개의 공간 얘가 1리터고 얘가 2리터야. 중요한 거야. 여기는 A 기체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B 기체가 들어있어.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온도 압력이 동일하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온도 압력이 동일하면 아이고 PB는 NRT잖아요. 부피가 2배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도 몇 배라는 거야? 2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기체의 부피 B가 곧 몰수 B야. 이게 화학 1에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매우 중요. 괜찮아, 다 그러고 있어도 돼요. 자, 그런데 매우 중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니? 그럼 만약 얘네들이서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라는 거야. 그럼 같은 공간 안에 A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B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토탈 3리터야. 인구밀도는 똑같네요. 당연하죠? 그렇다면이야. 그 다음 어우야. 여기에서는요. 아까 이 위의 과정에서는 어떤 조건이 꼭 제시가 되어야 되냐면 온도와 압력이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죠. 그럼 중학교 1학년 가죠. 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들은 온도가 다 어떨까요? 똑같다. 이게 우리는 기본 전제죠. 그러면 다른 온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온도는 같아진다는 게 열평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자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야 그럼 이게 3리터네? A 부피는 몇 리터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태민아 자 여기 이거 전체가 3리터야? A는 1몰이 들어있고 B는 2몰이 들어있죠? 그러면 A1의 부피는 몇 리터일까요? 그럼 청찬아 B1의 부피는 몇 리터일까요? 2리터. 이렇게 말하면 망한다는 거죠. 자 네가 여러분. 원서처럼 병신하면 다 자. 뒤져요. 지금 이거는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9%는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이건 바로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이 부피라는 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부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어떤 물질,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기체니까요. 부피는요. 기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뭐의 크기를 우리는 부피라고 하는 거니 공간의 크기 이거를 가지고 부피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너네 봐봐 기체 A가 하나가 요 안에 들어있죠. 그럼 너네들만 맞다 태민이를 맞다 만약에 A 부피가 1리터예요 그럼 막 요게 막 보이지 않은 마기사가 나 못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죠. 기체는요 여기 공간이 구멍이 코딱지만큼이라도 있으면 얘네들은 이렇게 부딪혀서 자유롭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돌아다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A 부피는 얼마가 되니? 라고 묻는다면 자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기체 자 A 자유롭게 이 안에 다 돌아다니죠. B도 자유롭게 다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A 부피 몇 리터라고요? 3리터. B 부피 몇 리터라고요? 9점. 자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오늘은 다 똑같아요 이런 거는 어디선가 다 들어봤어요. 물리에서도 들어보고 중학교 1학년 때도 들어보고 중학교 2학년 때도 들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요거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럼 얘네들은요 부피가 같다라는 말을 알려주지 않아도 A 부피와 B 부피는 항상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요 온도마저도 어떻다고요? 만약에 이게 300켈빈이야. 그럼 온도마저도 온도 TA와 TB는 300켈빈으로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헐 그럼 뭐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자 전제가 깔리지 않아도 이들은요 뭐가 동일하다는 것이 나오는 거야. TB가 동일이라는 거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머나 무슨 이가 TV가 뭔지 모른대요. 이 몰수가 도대체 무엇을 결정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또 한번 써볼까요? P 곱하기 V는 nRT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뭐가 동일하다고요? T, V, R까지 다 동일하죠. 그럼 얘네들이 몰수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야? 압력이라는 거죠. 화학원에서는 오로지 하나만 배웁니다. 몰수비는 무엇의 비율이다? 부피비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아.
그런데 화학도에서는요 이것저것 다른 조건들을 다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조건을 알려주는 문제가 있고 알려주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태민이 저러고 사는 거야. 그냥 알려주지 않지만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죠. 됐나 여러분? 어머나 허니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서 몰수의 비율이 1대2니까 따라서 이들의 압력의 비율도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2라는 거죠. 어머 그럼 여기가요 토탈 100기압이에요. 토탈 100기압이에요. 그럼 몰수가 1대2니까 얘네들 100기압을 1대2로 나누면 A 압력과 뭐가 나온다는 거야? B 압력이 나오죠. 어머 그럼 니네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압력은 1대2야. 그럼 구하라고 한다면 100 곱하기 얼마라고 하는 거야? 자 압력은요. 그래서 PA 압력은 얼마니? 100 곱하기 얼마라고요? 3분의 1이죠. 그럼 이쪽은 PB는 얼마인가요? 100 곱하기 3분의 1란 말이죠. 헐 그래 얘네 이렇게 되네. 그런데 여기서 아니 그럼 몰수가 1대2잖아요. 또 이제 용어 하나 나옵니다. 코딱지 먹지 말고 자 몰수가 1대2잖아요. 그러면 그 안 볼 때만 먹는 거야? 너무 짝질 때만? 아니 어차피 왜 먹어요? 그니까 아니 그거 막 파가지고 코딱지 막 지금 입으로 들어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야. 자 휴지다 닦아자. 그럼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중요한 용어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바로 뭐라고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기체들은 부피가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뭐니? 자 새로운 단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각각의 몰수의 비율이 1대2면 A가 차지하는 건 전체 중에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 거야?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그럼 B가 차지하는 몰수의 비율은 몇 분의 몇인 거야?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 그 기체가 차지하는 몰수의 전체 몰수에 대한 그것의 몰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몰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의 몰분율은 얼마야?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전체 있잖아요. 전체 몰수 분의 A의 몰수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A 몰분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건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그럼 전체 몰수는 3몰인데 A 몰수는 1몰이니까 A 몰분율은 3분의 1.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B의 몰분율은 얼마니? 그럼 B의 몰분율은 전체 3개 중에 2개 차지하는 거니까 얼마? 3분의 2죠. 그럼 몰분율이 3분의 1, 3분의 2니까 당연히 모든 기체들의 몰분율의 합은 뭐가 나오는 거야? 1 나오겠죠. 그럼 이 몰분율이 중요한 이유 몰분율이 3분의 1, 3분의 2는 압력도 3분의 1, 3분의 2라는 뜻이 되겠죠. 왜? 몰수의 비율은 곧 무엇의 비율이니까? 압력의 비율이니까. 이거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들 머릿속에 새로 입력해야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게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그러면 압력을 1대1로 쪼갰잖아요. 그럼 이런 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여기에 100기압이야? 그럼 100기압은 전체 압력이라고 하죠. 그럼 그 중에 A만의 압력은 3분의 100기압이고요. B만의 압력은 3분의 200기압이잖아. 이런 걸 무슨 압력이라고 하는 거니? A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 압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각 기체들의 부분 압력을 합하면 전체 압력과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니? 자,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을 합치면 뭐와 같다고요? 전체 압력과 같다. 라고 하는 걸 돌턴이라는 아저씨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턴의 부분 압력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안 중요해요. 우리는 그 내용만 기억하면 돼. 자, 분화 법칙이란 여러 기체가 있어. 그럼 각 기체가 막 벽을 밀어. 그럼 그 기체의 각각의 압력을 더하게 하면 뭐와 같다고요? 전체 압력과 같다고요? 이게 바로 분화 법칙이라는 거야. 절대로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라고요? 자, 바로 이거.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기체는 부피가 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문제에다가 어떻게 응용할 거니?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 어떤 기체가 왼쪽에 이렇게 요만한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요거와 이제 연결하는 여기에 꼭지가 이렇게 있고요. 꼭지가 닫혀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또 기체가 들어있어요. 그럼 나는 이 기체를 A 기체, 이 기체를 B 기체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와, 그런데 A 기체와 B 기체가 있는데, 야 여기는요 온도는 동일하고요.
얘네들은 콕을 열면 막 섞일 거예요. 근데 섞이는데요, 둘은 반응하지 않아요. 이런 전제가 깔립니다. 문제 풀다 보면 자, 그럼 여기에 A 기체가 나는 이거를 P1 기압이라고 할까요? 몇 기압으로 들어있냐면 이건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1기압이고요. 지금 V1 예, 2리터로 들어있어요. 그럼 1기압 2리터에 그 기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쪽 B기체 이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기압으로 들어있는데 아니고요. 얘는요 5기압으로 들어있고요. 이거는요 몇 리터냐면요 3리터예요. 이건 V2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머나. 그러면 지금 현재 꼭지가 닫힌 상태로 왼쪽에는 A만 들어있고요. 오른쪽에는 B만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묻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 자, 첫 번째 물음이야. 1번. A기체하고 B기체의 몰수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수? PV는 NRT다. 그게 딱 생각나야 돼. 우리 이제 몰수하면 P분 NRT가 생각나야 되고요. V도 P분 NRT고 P도 P분 NRT입니다, 여러분. 어머나. 그럼 몰수라고 P분 NRT니까 N은 RT분의 P 곱하기 V로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율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 왼쪽과 오른쪽에 몰수를 구할 거야.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똑같아? 온도 똑같죠. 그러니까 지워주고요. R은 당연히 똑같죠. 그럼 몰수는 뭐 곱하기 뭐로 계산하라는 거야? P 곱하기 V. 어머나. 그럼 몰수는요, P 곱하기 V의 비율이군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A는 몰수가 얼마 곱하기 얼마야? 1 곱하기 2 대 B는요? 아이고, 졸라 크네? 3 곱하기 5. 그러니까 얘네들 약분 안 할게요. 안 되네. 자, 2 대 1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어머나.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꼭지를 열었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저 꼭지를 열고요. 어떻게 할 거니?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아니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A와 B가 쫙 퍼지겠죠. 그러면 중요한 거 달겠지만 자 1번 꼭지를 열면요 A는요 몽땅 다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노 그럼 병신 같은 생각은 이제 그만. 자 꼭지를 열면요 2번 기체니까요. A는요. 여기가 열려있잖아요. A와 B를 고르게 꽉 채워요. 자, 1번일까 2번일까? 2번이죠. 자, 여러분. 액체는요. 이렇게 기울이면 중력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리죠. 그런데 기체는 아무리 이렇게 하든 이 공간 안에 전체를 고르게 마구마구 움직이는 거죠. 고렇게 아니고 고르게 막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자 빨리. 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A 부피는 몇 리터일까요? 자 A 부피는 몇 리터일까요? 5리터. 굿잡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A는 2리터에서 전체 몇 리터로 변한다는 거야? 5리터로 변한다는 거죠. 꼭지를 열면 B 부피는 몇 리터일까요? 몇 리터? 5리터. 자, 그러니까 B는 3리터에서 몇 리터로 변하는 거야? 5리터로 변하는 거죠. 그렇다고 A와 B를 부피를 합쳐서 10리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전체 부피도 역시 고르게 합쳐져 있으니까 전체 부피도 역시 몇 리터라고요? 5리터. 그럼요. 이게 또 진짜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다음 시간에 또 햇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선생님. 어머나. 자, 자, 그럼 뭐? A는 현재 2리터였는데 다른 조건 안 변하고 부피가 5리터로 변했죠. 그럼 부피가 2분의 5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 1기압이었던 압력은 얼마로 변해야 돼? 5분의 2로 변해야 되죠. 아니면 요거 곱하기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 요거 곱하기 요거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어머나. 그럼 얘 5분의 2니까 자 이거 약분 안 하고 그냥 쓸 겁니다. 어머나 부피가 2분의 5배가 됐으니까 압력은 얼마로 줄어든다고요? 5분의 2로 줄어든다고요. 어머. 그럼 고르게 섞였을 때 A만으로 압력을 따지면 얼마라고요? 5분의 2기압. 그러니까 얘네들은 PA는 얼마라고 한다고요? 5분의 2기압. 어머. 그럼 얘는요? 아니었어요. 그럼 B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B는 3리터였는데 얘가 몇 리터로 변한 거야? 5리터로 변했네요. 그럼 부피가 3분의 5배야.
그럼 부피가 3분의 5배니까 어머 그럼 압력은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3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지금 몇 기압이야? 5기압이네. 그럼 5기압의 5분의 3배야. 그러니까 약분 안 할 겁니다. 5분의 몇 기압이 되는 거야? 15기압. 어머. 그럼 이거 어떻게 따져도 돼? 자, 콕을 열기 전 P1V1, 콕을 연 후 P2V2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게 보일 법칙이죠? 어머나! 그럼 뭐야? 콕을 열었을 때 A만의 부분 압력은 요만큼이죠. A, B가 고르게 섞여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B만의 부분 압력을 내가 PB라고 할까요? 그럼 PB는 5분의 15기압이죠. 어머나! A의 부분 압력, B의 부분 압력이네? 그럼 세 번째 뭘 묻겠어요? 야, 그럼 꼭지를 열었어. 꼭지를 연 후에 전체 압력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우리는 아까 돌턴의 부분 압력의 법칙. 전체 압력은 A 압력이나 B 압력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더하게 해준다고요. 지금 나 멍청한 썩은 동태 눈깔들이랑 수업하는 거예요? 네. 아, 네, 티처. 너무 어지러워요. 아야, 근데 여기까지 채우셔야지. 진짜 태민이도 지금 자요 지금. 안 자거든 쟤? 눈이 조그만해서 그런 거지? 옆에서 보면 자는 것처럼. 자, 전체 압력은 그러면 A의 부분 압력과 B의 부분 압력을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A의 부분 압력 조그만 거 얼마로 계산했어? 5분의 2 더하기 5분의 개새끼. 자, 5분의 15. 그러니까 얘네들 전체 압력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5분의 17 나오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거 자, 이거 그대로 둘 겁니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안 봐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오리?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얘들아, 만약에 이쪽에 A 기체가 10개가 있고요. 이 기체 오른쪽에 B 기체가 100개가 있어. 그럼 A, B 둘이 반응하지 않아. 꼭지를 열었어. 토탈 혼합이 됐을 때 기체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10개가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요. 이들 꼭지를 열었을 때 바로 뭐가 나오는 거니? 아니 왼쪽에 있는 A의 몰수를 NA라고 하고요. B의 몰수를 NB라고 해봐. 그럼 꼭지를 연 후에 전체 압력은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압력이라네. 전체 몰수는 콕을 열기 전에 A의 몰수랑 B의 몰수를 더하게 하면 연 후에 그 두 개를 더하게 하면 뭐 전체 몰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건 바로 뭐니? 자, 콕을 열기 전 이쪽에 있는 A 기체의 몰수는 RT분의 P 곱하기 V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를 P1, V1 이렇게 한 거야. 어머, 그러면 RT분의 자 A 기체야 P1, V1에다가 자 B 기체의 몰수는요 RT분의 P2, V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라는 거야. 콕을 연 후에 온도 안 변한다고 했으니까 RT분의 전체 압력 곱하기 전체 부피와 어떤 거야? 같아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꼭 15월 오잖아. 태민이 저 새끼 조금만 눈 감고 자. 15월 새끼. 그만하자. 태민 힘들대. 내가 지금 요거까지 하고 싶다고 했지? 저 새끼 언제 그러면 전화할 좀 거 시간이야. 저 새끼 또. 나쁜 새끼. 자, 그래서 내가 안 겁나 나갔죠. 중요한 거. 가고 여러분. 있다가 선생님 불러버리려고. 무엇으로부터 몰수가 불변한다는 것으로부터 공식을 유도할 겁니다. 오늘의 세 번째 중요한 거 바로 뭐가 나오니? 그래서 콕을 연 후에 P 곱하기 V는요. 콕을 열기 전 P1, V1 더하기 P2, V2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왜? RT 전부 다 똑같으니까 약분되죠.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가 두 개가 나오든 세 개가 나오든 P1, V1 더하기 P2, V2는 꼭지를 열고 나서 전체 P 곱하기 V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요. 하나가 더 나오면 P3, V3 들어가겠죠. 그럼 너네를 봐봐. 태민 지금 저 새끼 또 가왔어요. 아까는 각각의 부분 압력을 먼저 구하고 더하기 해서 전체 압력을 구했죠. 그런데 이것은 콕을 연 후에 전체 압력을 먼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하고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전체 압력 P는 이라는 거죠. 그럼 전체 부피 V는 여기 2리터, 3리터니까 토탈 부피 전체 부피 몇 리터가 된다고요? 5리터. 그럼 P1, V1 1 곱하기 2죠? 그러니까 2 더하기 P2, V2 15 이렇게 나오죠. 4 어때요?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부피를 먼저 물어보면 P1V1 더하기 P2V2는 PV로 풀면 계산이 금방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너네 봐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PA와 PB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합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몰수의 비율이 곧 압력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조금 아까 몰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구해놨어요? 2대 15라고 구해놨죠. 그럼 얘네들 압력의 비율도 2대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봐. 내가 이걸 굳이 더하게 하지 않은 이유죠. 자, 이게 A쪽이고요. 이게 B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압력은 이만큼인데요. 각각의 부분 압력은 PA 5분의 2, PB 5분의 15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A의 부분 압력, B의 부분 압력, PA, PB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PA 압력과 PB 압력을 합쳤더니 H가 되죠. 시간 뜨고 있는 거야. 계산! 진짜 시간 뜨고 있었던 거야. 자, 아니 태미처럼 눈이 태미처럼 생기면 얼마나 내가 왜 사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체 파트에서 엄청 중요한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울 때 우리 매우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고체는 고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어떻다는 거야? 매우 좁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사람이 보는 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자 크기에 비해서 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입자 크기에 비해서 간격이 좁다는 건 원래 입자도 어떤데 엄청나게 작죠. 자, 아무리 포도당이라고 해도 포도당 분자량이 180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물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분자 거리가 되게 큰데요. 그럼 그 입자 크기에 비해서 거리가 매우 좁으니까 빈 공간이 거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액체는 에너지를 가해서 얘가 움직이니까 공간이 조금 더 생기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야. 그런데 기체는 이라는 거죠. 기체는 에너지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정찬아, 엄청 중요한 전제 바로 어떤 거냐면 기체라는 건요,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절대로 우리가 보는 절대적 길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비교 대상은 바로 뭐라는 거야? 분자에 비해서. 분자 하나 크기에 비해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멀다라고 너네 머릿속에 입력해야 되냐면 이 분자 크기를 비교하잖아요.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거의 무한대급이라는 거죠. 누구에 비교하면? 분자 크기에 비하면. 이거는 마치 뭐가 될거냐면 너네 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걸어갈 때는 조금만 걸어가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학교 운동장이 개미가 이쪽 운동장 끝에서 저쪽 운동장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를 개미에게 이동하게 한다면 엄청나게 먼 거리가 되겠죠.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야. 개미에 비해서는 멀고요. 나에 비해서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깝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거로부터 모든 기체에 관한 것들이 출발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럼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바로 어떤 게 나오니? 자, 요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체 용기가 있어요. 그럼 너네들이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계속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고요. 기체의 부피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분자의 부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분자의 부피와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요거 하나하나의 부피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분자의 부피라고 하는 거야. 그럼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용기의 부피. 그럼 우리가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거 V는 바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용기의 부피를 나타내는 겁니다. 태민이 저제 손잡아요. 이 게이가 용기의 부피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태민이 게이예요. 변태 새끼. 니네 지금 너무 쉬워서 딴짓하는 거야? 네. 그래? 좀 쉽긴 합니다. 아, 그럼 안 배워도 돼요? 아니?
하지도 않았어요. 태민이가 개였어요. 손을 잠깐 빼고. 니네들이 선생인데 앞에 있는 학생들 계속 딴짓하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나빠요. 자,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와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이 바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기체 전체 부피에 비해서 분자의 부피는 어떨 정도로 작냐면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는 거죠. 그럼 무시할 정도로 작으니까 무시를 해버리죠. 그럼 얘의 부피로 무시를 하면 거의 그림을 그릴 때는 거의 없는 것처럼 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자의 크기에 비해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이 거리는 어떠니 엄청나게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자의 크기가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분자 간의 거리는 어떻다고요? 아주 멀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로 멀니?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할 때 입자들 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 그럼 우리 둘이 작용하는 힘은 매우 작아지겠죠. 그래서 자 중요한 존재입니다.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는 거야. 기체에서는요.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인력과 반발력을 어떻게 하는 거니? 인력과 반발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과 반발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들 둘이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요 분자 하나가 저쪽 분자 하나에게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죠.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리 움직이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분자들이 계속해서 운동을 하죠. 그럼 운동할 때 얘네들은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속력은 변하지 않죠.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용기 벽에 충돌하겠죠. 그럼 충돌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압력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충돌하면 에너지 손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충돌을 할 때 얘네들은 뭐마저도 무시한다는 거야. 에너지 손실마저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체 분자들이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는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EK는 운동하면서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변하지 않아 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이것들을 이제 공부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 때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입니다.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기체 분자의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정찬아, 예. 양형에서 확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 네. 그러면 너는 배웠어, 안 배웠어? 아, 배웠어요? 그럼 기체 분자의 확산 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지랄을 저 새끼 봐라. 분자이겠어요. 아, 절대로 아니고요. 벌써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제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그레이엄이 확산 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데 근데 이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체 분자의 확산 속도는요. 가볍게 빠를 것 같아? 무겁게 빠를 것 같아? 둘 다 빠를 것 같아요. 지금 그 대답은 말도 안 되는 대답인 거 아시죠?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누가 더 빠를까 물어봤는데 둘 다 빠를 것 같아요는 말이 안 되죠. 가벼운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벼운 게 빠를 것 같다는 건지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잖아. 그럼 얼마나 빠를지를 실험을 한다는 거죠. 6시까지 할 거야? 왜요? 얼마나 빠를지를 실험을 한다는 거죠. 왜요? 왜요? 이분 나면? 어? 왜요? 니네가 누군가 늦게 왔지? 아, 그럼 태민이만 늦게 오면 되죠. 왜 저번까지 왜 진짜 이것들이 아주 그냥 지랄들이네. 아, 미안해요. 저 원래 지랄 좀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결론만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만. 그럼 지금 여기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의 법칙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거를 실험으로 알아냈어. 가벼운 게 빠른 게 맞아. 그런데 얼마나 빠르니? 가벼운 게 빠른데 제곱근으로 빨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무슨 얘기니? 우리 H2 기체랑 O2 기체랑 얘네들의 확산 속도를 비교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O2는 분자량이 얼마니? 여기서는 이건 물리하고 같이 쓰는 공식이라 분자량을 M이라고 할게요. 자, H2는 분자량이 얼마냐면 2. O2는 분자량이 32죠.
그럼 얘네들 1대 16이야. 그럼 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야? H2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확산 속도의 비율은 어떻게 나오니? 바로 루트 16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는요. 가벼운 게 빨라. 그 얘기는 분자량과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반비례한 게 아니라 확산 속도 V는 바로 두 기체의 분자량의 무엇에 반비례하는 거냐면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오케이? 자, 요거 별거 아니지. 이거 얼마야? 그럼 약분의 얼마 이거? 4대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수소기체가 산소보다 몇 배 빠르다고요? 4배 빠르다고요. 오케이? 어허. 그럼 뭐야? 이렇게 해서 그래님의 확산 속도. 자, 기체 분자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뭐에 반비례한다고요? 제곱근에 반비례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뭐까지 들어가는 거니? 운동 에너지까지 들어갑니다. 너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요. 물리에서 배우는 거.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어떤 물질들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곱하기 v의 제곱인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응 알죠. 그런데 너네 봐봐. 이게 기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얘봐. 분자량이 작은 건 속도가 어때요? 더 크죠. 그것도 기체 분자의 확산 속도는 무엇에 반비례한다고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것을 어디에다 대입해 볼 거니? 여기다가 대입해 볼 겁니다. 그럼 너네 수학하니까 이거 쭈쭈쭈쭈 하면 헐! 너네 봐봐. 아니 자 이거 비례식으로 바꿀까요? 2분의 1 없애고요. m 곱하기 자 v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헐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약분돼서 1이 남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거운 건 V가 작아지고 가벼운 건 V가 커지죠. 그래서 모든 기체들은 M 곱하기 V의 제곱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럼 뭐야?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자 가볍든 무겁든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자 결론 바로 뭐니? 모든 기체는요. 기체 분자들은요. 운동 에너지가 EK죠. 얘네들은 가벼운 애나 무거운 애는 어떻다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죠. 분자의 종류에서 운동 에너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니? 자 결론만 기억할 겁니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바로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냐면 절대 온도에서만 결정이 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m이 변하지 않아도 온도가 변하면 속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온도가 변하면 속도가 달라지니까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아마 이거 물리 배운 사람 물리에서 배웠을걸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오케이, KT. 형철아 물리에서 배운 거 같아? 안 배운 거 같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야? 이거는 기체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고액기 다 적용되는 거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 빼고 여기만 한번 볼까요? 그럼 상수 지워지고요. 상수 다 지우고요. 그럼 mv 제곱이 뭐에 비례한다는 거야? t에 비례하죠. 그래서 꼭 기억할 거. 자, 기체 분자의 확산 속도는 자 넘어가 볼까요? m분의 t에 비례하죠. 루트 m분의 t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요. 속도가 2배가 되면 온도가 2배가 되면 속도가 빨라지죠? 그런데 몇 배가 된다고요? 루트 2배가 된다고요. 됐어요? 자, 니네 오늘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어떤 거냐면 요거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3 KT 그리고 확산 속도 V는 루트 m분의 t라는 거. 그러니까 속도는요.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비례한다는 거 까먹었는데 제곱분에 비례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핑크색. 자, 앞에 한번 이거 어디 있죠? 앞에 있나요? 뒤에 있네요. 뒤에 이쪽에 잠시 한번 보세요. 자, 잠시 또 추가합니다. 그럼 잠시 추가하면 아까 했던 자, 여기 5번 운동에너지 나오죠? 6번 PV는 P1, V1, P2, V2 평균 속도 V는 루트 n분의 t 온도가 2배면 속도는 루트 2배 요거 추가
4개 추가. 자, 그 다음에 숙제 파트 태민이가 똥 말했대요. 29쪽. 오늘 30. 어? 네, 오늘 또 숙제 찍어서 보낼 거예요. 네, 찍어서 보낼 거예요. 29부터 34까지. 29부터 34페이지까지. 원장, 숙제, 그리고 잠시는요. 아까 몇 번 추가라고 그랬죠? 5, 6, 7, 8 추가. 끄지마. 잠시 5, 6, 7, 8 추가 시험. 제일 빨리. 자,